중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님, 아버님, 학부모님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학년별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학년에 맞게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를 하시면 아이와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지도하실 수 있는지를 살짝 그 핵심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중학교 1학년 시기는요, 학생들도 막 의욕이 넘치고 사실은 집에서 지도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시기셔가지고 사실 막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국어공부를 시키면 될까요? 막 이제 굉장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먼저 막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중요한 건 제일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나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선 국어가 중요함을 알아주세요.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어 수학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영어 수학 공부하느라고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살짝 좀 섭섭하긴 한데 어쨌든 중학교 1학년 국어 중요하다. 시험은 안 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 먼저 인지하실 점은 교과서가 다릅니다. 출판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배우는 교과서와 옆집 아이가 다른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국어 교과서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르네 해도 놀라우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 맞게 그 출판사 이름 꼭 확인하시고 그 출판사에 맞는 뭐 문제집이나 자습서 구입하시면 된다라는 거. 가끔 그 첫 아이를 키우시는 경우 서점에 오셔가지고 국어 뭐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친절한 동네 서점 주인께서는 어느 학교 다닙니까? 그럼 이제 학교 이름 얘기하면 학교에 맞춰서 골라주시긴 하는데 가끔 그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 국어 교과서 출판사 확인하시고 그 출판사에 맞게 자습서나 문제집 사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학년 때는 수행평가가 있고 지필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수행평가만 대비하다가 중학교 1학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학년 때 국어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못해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없어도 문제집을 하나 구입하셔서 이제 어머님과 뭐 약속을 하든 뭘 이렇게 내기 같은 걸 해서라도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일정 단원이 끝난 다음에는 평가 문제집을 풀어서 실력을 확인한다거나 문제 유형을 익히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전혀 문제를 안 풀어보다가 갑자기 2학년 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 문제풀이는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출판사마다 자습서 문제집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 공부를 하는데 뭐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습서 그게 교과서랑 똑같고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국어를 좀 할 줄 안다, 이해력이 있다라고 싶으면 자습서 말고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있는 평가 문제집을 구입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 국어 중요합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국어 중요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1학년 때부터 국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어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상시에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시켜 주신다는 점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집중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 뭐 우리 중2병 하도 얘기 들어서 굉장히 중학교 2학년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 상태도 이제 보시기 전에 중2병이래 힘들 것 같아 그러실 것 같은데 막상 겪으면 아이들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좀 말을 안 듣는 건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는 학년이지요. 그래서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다 갑자기 2학년 때 이제 국어 시험을 보거나 그래서 이 지필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엄습을 하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보다는 옆에서 바라보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많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교과서 읽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교과서 좀 이왕이면 여러 번 읽어서 기본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풀이를 덮어놓고 막 뭐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국어는 내용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보면 앞부분에 아주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어려운 문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쉬운 문제도 건너뛰지 말고 풀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관식 서술형 문제. 요즘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나오면 배점이 높아서 이거 하나 틀리면 충격이 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집 풀 때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나 이거 몰라 힘들어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지도하실 때 주관식 서술형 문제 틀려도 좋으니까 꼭 풀어라. 그러니까 직접 적어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라. 그리고 나중에 정답 확인하고 답 틀렸으면 그 정답도 그냥 답지에다 쭉 밑줄 긋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정답을 쓰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여기저기서 요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뭐 사이트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동네 학교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기출 문제랑 비슷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서 기출 문제가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요즘은 기출 문제랑 똑같이 시험 내는 학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큰일 나죠. 근데 그럼에도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 유형. 그리고 약간의 또 풀고 점수가 잘 나오면 또 아이들 이 자신감이 업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출 문제도 좀 구해서 한번 풀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문법이나 문학 중심으로 해서 1학년 때 배운 내용들 만약에 기억 못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 1학년 문제집 자습서 아직도 집에 있다면 그런 것들 보면서 특히 문학이나 문법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용 기억 못하면 2학년, 3학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용 모르는 거 있으면 살짝 복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중학교 3학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특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중학교 국어 공부보다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국어 예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동쌤? 근데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공부도 마무리 잘해야 되고 고등학교 국어 준비도 잘해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중3도 예외 없습니다. 교과서 읽기는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중학교 3학년은 그냥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라 뭐 시든 소설이든 특히 뭐 논설문, 설명문 이런 다양한 글이 나왔을 때 각각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내용 파악하고 내용 요약하는 훈련, 이게 교과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국어 가니까 뭐 비문학 뭐 요약하고 이런 거 중요하대. 따로 문제집 사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부터 자기가 읽고 요약하는 그 연습, 훈련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중학교 국어는 쉽고 고등학교 국어는 뭔가 새롭게 배운다라고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중학교 내용이 고등학교 국어의 밑바탕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를 잘해야 고등학교 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자주 말고, 자주 하면 또 애들이 싫어하니까 잊을만 할 때 살짝 내비쳐 주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중학교 국어 중에 모르는 게 있다,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뭐 방학을 이용해서든 반드시 중학교 국어 내용을 어느 정도 복습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서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소설 이런 거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문학이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만약에 독서 교육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소설이나 이 문학 작품은 무조건적으로 읽는 것보다 요즘 서점 나가시면요.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모아 놓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읽을 거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읽는 것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또는 문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작품들, 실려 있는 작품들 그렇게 묶어 놓은 책들을 읽는 것이 어차피 읽을 거라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학교 교과서나 문학,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먼저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비문학입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비문학 독해 훈련하는 책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중3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등학교용 모의고사나 독해책을 읽는 것보다는 지금 내 아이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는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좀 힘들고 조금 독해 실력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인 것 같아. 그럼 과감히 중학교 1학년 거 사셔가지고 그 비문학 수준별에 맞게 문제집이나 이런 걸 구하셔서 그 수준에 맞게 독해 훈련을 시켜주시고, 조금 수준이 있다 싶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용 모의고사 문제집 잘 나와 있거든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걸 전체를 다 풀어보거나 아니면 그 비문학 부분만 따로 묶어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비문학을 수준에 맞게, 이게 중요합니다. 비문학 독해 훈련을 하래 우동쌤이. 근데 조건이 있어. 수준에 맞게. 중3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3, 고1 예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중학교 1학년 거라도 좋으니 꾸준히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직 알고 있는 노하우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학년별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 지도하시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학습 지도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 원칙을 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겪는 불안함이나 또 우왕좌왕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많이 우리 부모님들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이 우동쌤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